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그 자세관찰 8강 보겠습니다. 예, 그게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6번에 보면 내적 대화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수행을 하라. 이제 내적 대화 거기 밑에는 예, 진리는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내적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내적 대화라는 게 이제 아잔브람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잔브람 스님. 그 아잔차 스님 쪽 계열의 이제 그 제자분이시죠. 호주에서 지금, 그 주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나라 분들도 아마 거기 많이 가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가고. 아잔브람 스님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그 설법도 하시고 그랬고 책도 몇 권 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아잔브람 스님이 요거 이너 토킹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건데요. 내적 대화. 이게 이제 우리 그 불교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관련 내용이 있어요. 이게 내적 대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선정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초선정하고 이선정이 이렇게 있을 때 초선정에서는 이제 윗닦아하고 윗자라가 있습니다. 윗닦아, 윗자라. 근데 윗닦아, 윗자라를 지금 우리 그 아비담마 쪽에서는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그게. 너무 제한적인데,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이게 쌍카라거든요. 쌍카라인데 이게 마노 쌍카라, 와치 쌍카라, 까야 쌍카라. 쌍카라에 세 개가 있죠. 우리 마음,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것,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 초선정까지 이제 윗닦아 윗자라가 존재하는데, 그 선정의 요소로서, 이 윗닦아 윗자라가 이제 특히 그 와치 쌍카라, 마노 쌍카라 계통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이너 토킹, 내적 대화는 와치 쌍카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치 쌍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 우리가 대부분 우리 자신한테 의사표시를 할 때 말로 해요, 말로. 여러분도 그 경험 아마 하셨거나, 지금 앞으로 하시게 될 텐데, 말로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말을 또박또박 이렇게 전체 문장으로 딱 자기한테 말을 하고, 이 전체 문장으로 답변을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 문장이 엄청 끊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자기한테 대화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단어가 만약에 이제 10개가 필요했다면, 이게 점점 더 익숙해지면,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체 예전에 했던 그 10개 단어를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5개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 안 되어도 마음이 스스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자기 내적 대화를 할 때 이제 또록또록하게 얘기를 하지만 점점 더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 약화된다 그러나?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게 없어져요. 나중에 이게 내적 대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적 대화가 언제 없어지냐면 이선정을 얻었을 때 내적 대화가 없어져요. 초선까지는 있습니다. 윗닦아 윗자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와치 쌍카라, 그 윗닦아 윗자라는 이제 와치 쌍카라 부분도 있고 마노 쌍카라 부분도 있어요. 오온으로 설명하면 이제 쌍카라 계통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정의 요소로 하면 윗닦아 윗자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사띠라고 해도 또 돼요. 이게 윗닦아 윗자라가 사띠의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신현상을, 하나의 정신현상을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 선정의 요소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고, 이걸 사띠로 설명해도 되고요. 오온으로 설명하면 쌍카라다. 그리고 이너 토킹은 특히 와치 쌍카라를 말한다. 그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내면적 얘기를 할 때, 또는 외부로 표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는 것. 이게 와치 쌍카라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와치 쌍카라는 이선정 때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것,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요거는 이제 이선정을 얻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선정부터는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예, 그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언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음의 언어. 그러니까 마음이 아는 어떤 말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는 말.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한테 말했는데 이선정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계가 이제 이선정을 얻었을 때 이 부분이 없어져요. 초선까지는 있습니다. 초선까지는. 이선정이 되면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니까 더 고요하게 들어가겠죠.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선에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네. 오 그렇게 되는구나. 막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맞을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선정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고요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대화는 계속한다. 근데 언어적 대화가 아니다. 마음의 대화다. 이게 이제 마음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관찰을 통해서 할 때는 이제 초선, 이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선정에서 이게 그 이너 토킹, 내적 대화가 없어지고 마음의 언어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더 고요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자세 관찰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 관찰에 우리가 삼매, 선정이 없다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세 관찰에도 당연히 선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세 관찰에서 이 내적 대화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뭘 이해하게 되냐면 자연스러운 수행을 이해하게 돼요. 이게 즉 의도가 없는 거 이걸 이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계속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적이고 의도적이고 이래요. 근데 이제 요 수준이 되게 됐을 때는 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대화로 하기 때문에 이 소위 얘기해서 자연스럽고 의도가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전환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요 지금 우리 그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도 내적 대화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호흡 관찰 입장에서 보면 이선정을 성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진도가 이제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적 대화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선정을 얻었을 때 없어지는 와치 쌍카라다. 즉 윗닦아 윗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사띠의 내용입니다. 윗닦아 윗자라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윗닦아 윗자라가 없어진다고 사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띠가 뭐 마음의 언어로 바뀐다라는 뜻이죠. 사띠는 계속 존재해야 되고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 즉 와치 쌍카라라고 하는 게 마음의 언어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다. 즉, 내적 대화가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자연스러운 수행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두카에서 자세를 변경해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직 네 가지 자세 관찰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스스로 계속 시도함으로써 계속 시도해야 돼요. 내적 대화가 없어지고 자연스러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스스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내적 대화가 없어져야 된다. 그 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언제 자세를 바꿀지, 어느 정도의 두카에서 자세를 바꿀지 스스로 알게 된다. 두카는 두카 스스로 말한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두카를 인정하고 그 정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두카 스스로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적 대화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내적 대화가 이제 사라져야 된다라는 그 측면이
그게 어떤 말이냐면 내적 대화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 계속 개념화된 상태고 인위적이고 의도적입니다.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 그런 부분을 제일 싫어해요. 네 가지 자세 관찰은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상태에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필요성 적용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내적 대화가 이제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뭐 이런 말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언제 자세를 바꿔야 되냐 이런 것들 있죠. 어느 정도 독화해서 자세를 변경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아직도 내적 대화가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마음의 대화 수준이 되었을 때 마음의 언어로 이제 대화하는 이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움 이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 전까지는 좀 알긴 어렵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허트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비담마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허트는 이제 뭐 짓다 이런 뜻이고요. 짓다. 마인드는 만호 이런 건데 그 아비담마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조금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허트하고 마인드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내심이라는 거 있죠. 또는 본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요게 이제 허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마인드는 뭐냐면 이런 내심과 본심을 통제, 조정, 평가하고 통제,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은 표리가 부동하다 이런 말 하죠. 그게 좋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이 내심하고 그 평가 조정돼서 나오는 그런 형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수행이 될수록 이 허트와 마인드가 서로 똑같아져서 붙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B가 어떤 논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그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A가 들어보니까 그 딱 드는 느낌이 엉터리예요. A가 이제 내심에 이게 엉터리다라는 생각이 딱 일어납니다. 아, 논리가 전혀 맞질 않아.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A와 B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 조정하는 마음이 야,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B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A가 어쩔 수 없이 통제 조정하는 마음 때문에 B의 그 논리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내심과 통제 조정된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통제 조정되는 마음과 내심이 다르죠. 한마디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이 내심과 평가, 통제 조정하는 마음에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뭘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돼요. 남이 들리게는 못하니까 내적 대화를 해야 되겠죠. 뭘로 한다? 이 내적 대화를 언어로 한다라는 겁니다. 언어로. 개념화된 언어로. 개념화가 붙으면 항상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어떤 자세의 실체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상태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A와 B의 대화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요건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아주 미세한 것들은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돼요. 특히 지금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 이 허트, 즉 내심은 고통이다. 어떤 고통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신호를 줬어요. 근데 마인드가 딱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멀었어. 좀 기다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기다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통제 조정이 들어갔죠. 부자연스러움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기다려. 이 문제 때문에 욕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인위적인 겁니다.
이게 대화니까 인위적이죠. 부자연스러움이죠.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실체를 못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내적 대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선정을 얻게 되면 그 마음의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내심과 평가 조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붙게 돼요. 붙게 되니까 얘의 마음을 얘가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허트가 즉 내심 본심이라는 애가 어떤 고통이 일어났다, 나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평가 조정하는 마음이 즉시 알고 바로 자세를 바꿉니다. 그런 형태로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적 대화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7번에서 얘기하는 이 자연스러움 이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트와 마인드가 이렇게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세 변경을 하고 필요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수행을 하면 이게 더 붙어요. 이렇게 더 붙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리아 분들은 이 내적 마음과 외적 표현이 똑같아요. 아라한들은 이 표현하는 마음과 즉 바깥으로 드러나는 마음과 내면이 똑같다. 그죠?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된다. 와치 쌍카라. 이걸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일반인들의 마음에 이제 수행자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마음 스스로 공부한다. 마음은 통제 조정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선정을 성취 못한 분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평가 조정 통제를 통해서 이 내심 본심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예를 가지고 계속 쉽게 얘기해서 이 내심 본심을 내가 억누를 수 있다. 마음의 조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가 조정 통제하는 마음이 통제 평가를 하고 얘가 어느 정도 듣는 것 같은데 얘가 궁극적으로는 듣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심 본심한테 자꾸 어떤 좋은 먹이를 주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선정이죠. 선정. 선정이라는 이제 먹이를 주면 얘는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먹이 안 주고 얘가 통제 조정하려고 그러면 계속 얘는 어긋난다. 자기 먹이를 찾아서 도망가요. 처음에는 듣는 척 하다가 그래서 선정이 이제 얘들한테 좋은 먹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얘들이 이선정이 되면 얘들이 붙어버리니까 이때는 뭐 상관이 없죠. 그죠? 이때는 얘가 먹으면 얘도 먹는 거고. 그 둘 다 행복을 얻는 거다. 나중에 이제 아라한이 됐을 때는 이게 합쳐지니까 이게 이제 얘도 다 하나가 돼서 똑같이 어떤 그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내적 언어라는 게 이제 그런 말을 얘기를 한다. 내적 대화라는 게. 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이제 그 빠리아띠, 빠냐띠, 빠띠빠띠 이렇게 이제 빠띠빠띠를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빠띠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띠밭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그 빠리아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단마유 스님들이 출가하게 되면 책을 주는데 보통 그게 이제 기본적 수행 이제 내용, 수행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찬팅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가 예절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빠냐띠는 이제 그게 빠리아띠라 그러는 거고요. 이론 부분이고 빠냐띠는 이제 그런 어떤 수행 관련 내용들을 사유를 통해서 좀 깊이 이해하는 거 있죠. 그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빠띠빠띠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빠띠빠띠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실수행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계, 이 세 단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 수행이라는 게 이제 뭐 자선을 하든 어떤 다른 형태의 수행을 하든 그 수행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지혜라는 게 이렇게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지혜라는 그 아주 그 좋은 훌륭한 어떤 뭔가가 뚝 떨어질 거다. 내가 지금은 없지만 어느 날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죠. 많지는 않지만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수행이 부탁해서 이제 아주 중시했던 그 단마가 아빠마다죠. 그죠? 아빠마다. 그림 생각나시죠? 밀림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주의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고 뭐가 옳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 다각도로 다 평가해보고 100% 옳다라는 말은 하지 마라 그러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아빠마다라는 말이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사전적 번역에서는 신중함, 주의 깊음이지만 그 의미는 좀 더 깊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빠마다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수행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또는 문제거리, 장애 또는 혼란, 착각, 그 다음에 실망 이런 거에 부딪히게 돼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 계속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해결하고 부딪히고 해결하고 거기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결해 갔을 때 이때 진짜 초보에서 고수가 되는 거지. 계속 초보였다가 좌선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어떤 지혜가 툭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독창성도 사용을 하고 인내도 사용을 하고 또 좋은 도반도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고수가 되기 위한 절차다. 그래서 그 과정을 즐겨라 오히려. 그래서 이제 착각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농담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네 가지 자세 관찰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수행법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될 텐데 잘 사유를 해보시고 계속 중요한 게 실제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실수행을. 그게 중요하다. 실수행을 계속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또 해결하고 또 사유를 해보고 낙담도 해보고 실망도 해보고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 뭐 어떤 그 분들은 그 니미따 있죠. 니미따. 빛을 본다거나 어떤 뭐 기행 이적을 경험한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중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음에 달이 뜬다, 심월이 뜬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니미따는 이 수행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의 큰 스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팔정도라는 길을 갈 때 길 옆에 펴 있는 어떤 꽃이나 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 여행자가 그 풀이나 꽃을 보고 잠시 눈을 돌릴 수 있죠. 가서 꽃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니미따가 전혀 없다. 기행이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같이 수행을 하다가 도반인데 누구는 매일 뭐 니미따를 보는데 나는 뭐 하나도 그런 게 없더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태국의 큰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길 옆에 어떤 유혹거리가 없으니까 길을 아주 똑바로 잘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일이 더 좋다고, 오히려.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장애들,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고수가 되고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실수행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수행할 수 없는 일상일 때,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하나가 남는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바쁠 때가 있겠죠. 바쁠 때. 그 다음에 좀 한가할 때가 있을 거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쁠 때는 우리가 이제 한가할 때 먼저 얘기를 하면 한가할 때는 가벼운 삿띠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성을 여기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화된 필요성. 네, 완화된 필요성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삿띠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는 우리가 집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집중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간단한 가벼운 집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네,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몸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 요걸 이제 몸 부분이죠. 요걸 삿띠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강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볍게. 그래서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는 삿띠를 항상 가볍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최대한.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삿띠를 하시고 완화된 필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 수행을 할 때는 고통이 자세를 바꾸게 만들 때 그때 이제 필요성을 적용해서 자세를 바꾸는데 이 완화된 필요성은 일상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이때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그죠?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이유가 무엇인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간다면 내가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차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차를 타지 마시고 그런 이유를 한번 점검을 하고 차를 타고 어떤 행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행동을.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렇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이유를 한번 점검을 해본다.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네 가지 자세 관찰이 우리가 기존의 생활 습관의 틀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가벼운 삿띠와 완화된 필요성. 완화된 필요성은 모든 일에 꼼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보고 적당한 수준에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가할 때는 하시고 바쁠 때는 이걸 못하니까 바쁠 때는 뭘 하냐면 그 좋아함과 싫어함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좋아함과 싫어함이 우리 가벼운 행동 속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행동에서 이 좋아함과 싫어함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이제 탐욕과 성냄입니다. 말 그대로. 탐욕과 성냄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거를 감지를 못할 뿐이에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감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마음에 주지를 지켜주면 어느 날 얘가 갑자기 탁 합니다. 그리고 조금 또 더 하고. 그래서 요거 아주 괜찮아요. 요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좋아함과 싫어함. 요게 좋아함과 싫어함이 사실은 우리가 중도를 형성한다라고 할 때 중도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할 때 이게 좋아함과 싫어함이 파괴되었을 때 중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일상에서 하는 요것들이 실제 네 가지 자세 관찰에 직접 적용되는 즉 그 실제 수행을 우리가 실수행을 할 때 직접 아주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일상에서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비 과정 수행을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연이 되신 분들은 조금 심화된 부분을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까지만 가지고 수행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진행하고 제일 중요한 게 실수행이다. 계속 실수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문이 이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또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회의가 많이 들어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이 회의.
의심. 강의를 듣고 막 이럴 때는 아주 기분이 좋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이게 의심과 회의가 많이 듭니다. 근데 한번 믿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게 좋은 효과가 있어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 요거 꼭 한번 좀 힘들더라도 몇 달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본다. 네, 그런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의문이 많이 들고 이러면 질문하셔도 되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한번 꼭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실제 실수행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